안녕하세요. 코인100 프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바꾸는 사회, 그 중에 하나가 음원 산업입니다. 순수 창작자들의 음원들은 중재자들에 의해서 이익 창출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창작물을 마치 중재자들 본인들의 음원인 것처럼 아주 횡포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블록체인의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분산형 음악 플랫폼 볼트 출시를 위해서 1,300만 달러를 모금을 했다. 음원의 NFT 시장은 다운로드 횟수, 스트리밍 횟수, 그런 노출에 비해서 순수 창작자들이 가져가는 돈은 너무나도 미비합니다. 중재자들은 이런 걸 이용해서 그들의 음원들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가수들이 잘못 보인다면 노출수를 그냥 확 줄여버린다든가 그들만의 횡포를 가지고 음원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블록체인 경제 안에서 가수들이 갖고 있는 소득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저작권, 음원 판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이 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창작자들의 능력이겠죠. 이제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그런 횡포들은 사라질 것이고 결국 창작자들의 능력에 의해서만 판가름이 나는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이 이제 열리려고 합니다. 점점 시대가 변화가고 있습니다. 멜론이라든가 그에 비슷한 음원 플랫폼들이 싸그리 없어지고 이제 분산형 음악 플랫폼들이 출시가 된다. 자, 그렇다면 음원 쪽만 그렇게 변할까요? 항상 시대를 가장 먼저 변화시키는 거, 음원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산업들도 똑같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구글이 사라진다, 네이버가 사라진다, 11번가 쿠팡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뭐든지 이제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의한 그들이 주도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웹3의 경제죠. 지금까지는 웹2의 경제였다면 블록체인 경제를 통해서 그 모든 산업군을 이끄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음악의 뮤즈 볼트가 음원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충분히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태들이 결국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시대, 중재자들을 사라지게 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EC의 스테이킹 크라켄 기사가 떴습니다. 크라켄, SEC와 합의. 크라켄은 SEC와 합의 및 스테이킹 서비스를 종료하겠다. 위험성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규제안을 만들고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 시장을 억압하기에는 너무나 커져버렸다. 주위를 보니까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을 모두 다 갖고 있다. 이런 행위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대중들이 인정하는 가치, 그 어떤 것이든 음악이든 영화든 대중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그 가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도 똑같죠. 비트코인도 결국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겁니다. 맹목적인 가치로 인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실생활에 쓰이면서 그 가치들이 점점 커져 나갈 건지, 그것은 비트코인과 XRP를 비교하는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SEC는 크라켄 암호화폐 자회사인 페이워드 벤처스와 페이워드 트레이딩이 자산 스테이킹 서비스 프로그램을 등록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래서 크라켄은 SEC의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호화 자산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한 증권 제공 또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기로 합의합니다. 과태료는 3천만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SEC는 모든 운영을 벌금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SEC 한번 불려가면 벌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 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과연 어떻게 볼까요? 돈 줄여 볼 겁니다. 봉입니다, 봉. 불러만 들이면 돈을 엄청나게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이렇습니다. 자, 크라켄은 빠른 반응을 했고 온체인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등록된 모든 미국 고객 자산을 자동으로 스테이킹 해제합니다. 자산은 더 이상 스테이킹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빠르네요. 살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SEC는 살려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런 행위들은 결국 너희들에게 더 큰 보상으로 이어질 거다. 그 이유는 SEC나 정부에서 잘 포장해서 암호화폐를 홍보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이용할까요? 안전한 곳을 이용하겠죠. 그 안전한 것을 SEC가 지명해주고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굉장히 위험한 어떤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도 안 되는 곳에 돈을 보내지 마세요. 하지만 크라켄은 미국의 고객을 위한 스테이킹은 계속해서 제공할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미국에서는 스테이킹을 해주지 않고 해외에서는 가능하게 한다. 미국이 아무리 억압하고 없애려고 해도 결국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는다. SEC가 어떻게 보면 승리한 걸로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행위들은 미국에서는 악조건일 수 있습니다. SEC 고소장에 따르면 크라켄은 2019년부터 암호화폐 자산 스테이킹 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했으며 이에 따라 크라켄은 투자자가 특정 암호화폐 자산을 모아서 그 투자자를 대신해서 스테이킹을 했다. 이런 행위들이 증권법에 위배된다는 SEC 측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미국이 점점 개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코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XRP와 SEC 소송이 어쩌면 스테이킹을 떠나서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EC와 XRP 소송 판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려고 하겠죠. 그게 SEC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정말 SEC가 XRP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 XRP를 어떻게 만들 건지, 미 정부가 XRP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건지, 그들이 생각하는 음모론의 전말이 시장의 데이터를 통해서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BNY 멜론은행,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죠. 이 멜론은행이 암호화폐를 언급합니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에 절대적으로 관심이 있다.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때문에 각국 나라들이 구호 활동으로 아주 난리가 났죠. 현재 구호금을 암호화폐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암호화폐 사용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쟁도 그렇고 천재지변도 그렇고 그렇게나 암호화폐를 싫어하더니만 그렇게나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더니만 도대체 왜 이렇게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걸까요? BNY 멜론은행은 XRP와 꽤 오래전부터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4년, 5년 전에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던 전통 은행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XRP를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글로벌 데이터의 은행 그리고 지불 예측에 따르면 유명한 은행들이 계속해서 약세 시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을 자사상품에 계속 통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죠. 전통 금융회사들이 블록체인 금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말 이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존재의 이유가 없어집니다. 디지털 은행들이 너무나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 금융은행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역사,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는 블록체인 금융을 통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야지만 디지털 금융회사들을 다시 한번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디지털 자산 책임자는 이 시장은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 가격은 하락을 했지만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를 투자자들이 사랑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고객이 디지털 자산에 절대적인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작년에 세계 최대 수탁은행에 수행한 연구를 언급하면서 은행의 기관 고객 중 91%, 1조 달러 이상이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토큰화된 제품을 포함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전략들은 일단 매수를 하고 홀드를 하겠다. 86%가 이런 얘기를 했고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목표로 잡고 있죠. 그리고 그들 또한 지금이 암호화폐 시장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BNY 멜론은 디지털 통화 자산에 손을 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기존 은행, 전통 은행 중 한 곳이다. 2022년에 은행은 선택된 고객으로부터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입금을 수락할 수 있도록 뉴욕의 은행 규제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주요 파트너십, 그리고 그들의 파트너십은 디지털 자산 보관 전송,
그리고 결제 제공 업체인 파이어블록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 파이어블록의 금융시장 사업 책임자는 전통은행이 계속되는 약사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제품에 통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급 이벤트,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개인당 30만원 상당의 리플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저희 개인 연락처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 이번 1월달 상승장으로 인해서 저희 정보방 구독자분들 수익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선착순 10분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BNY 멜론과 XRP의 관계를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BNY 멜론 결제의 재발명. 2016년 11월 리플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죠. 세계적인 은행 금융서비스 회사 BNY 멜론은 현대화 시대의 결제 재창조라는 보고서에서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밝혔다. 그리고 BNY 멜론은 리플이 지불 네트워크에서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레저를 제공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지적을 했다. 다양한 조직과 컨소시엄이 블록체인 표준에 대해 작업하고 있지만 아직 진정한 블록체인 표준이었기 때문에 진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리플의 인터레저 프로토콜은 다양한 원장이 서로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NY 멜론 그리고 리플 그리고 점점 전통 금융회사들의 데이터, 결국 그들은 XRP를 활용해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가장 큰 것이 리플이 갖고 있는 인프라입니다. 결국은 리플이 블록체인 금융 제2의 인터넷 혁명을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도구, 가장 위대한 기술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플이 갖고 있는 파트너십은 점점 위대해질 겁니다. 시장의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찬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코인100% 정보방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